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막함이 마음을 감쌀 때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젊었을 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말이에요. 그 깊은 한숨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밤들 말이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그런 후회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김철수라는 분이셨는데요. 올해 65살이 되신 분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3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에서 이제는 홀로 남게 되셨거든요. 3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순자 씨를 갑작스런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소중한 사람을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철수 씨의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아들 민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해버렸어요. 1년에 한 번 추석이나 설날에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도 늘 애매했고 대화는 항상 형식적이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짧은 인사말들 뿐이었거든요. 둘째인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느라 역시나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아니 어떨 때는 2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아버지 잘 지내시죠? 애들 학원 보내느라 바빠서 자주 못 연락드려 죄송해요 하는 급한 목소리로 5분도 안 되는 통화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적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넓은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텔레비전 소리마저도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외로운 저녁들 말이죠. 철수 씨의 하루 일과는 참 단조로웠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나서 혼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 드시고 근처 한강공원으로 천천히 산책을 나가시곤 했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신문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혼자만의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며 시간을 때우셨어요. 가끔 옆집 할머니와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또 혼자서 소박한 저녁을 차려 드시고 밤이 깊어가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여보,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며 깊은 외로움과 함께 잠자리에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4월 중순 따스한 봄볕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 아침, 철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득 한 기사가 철수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K 할머니의 홀로 세계 여행기 80세에 시작한 꿈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을 기사였는데 그날은 왜인지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어요. 기사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서 용기를 내어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80살의 나이에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여행지는 일본 교토였고 그 다음에는 태국,
그리고 유럽까지 당당하게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읽는 철수 씨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조용히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왠지 자신의 현재와 너무나 대비되어 보였거든요. 같은 상황,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한 분은 새로운 도전을, 또 한 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하고 있는 그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철수 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왔나? 하는 쓸쓸한 자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거든요.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과장에서 시작해서 부장을 거쳐 이사까지 승진했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생활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꿈들은 모두 뒷전으로 미뤄두었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보자. 이렇게 늘 자신에게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아내는 아프기 시작했고 그녀를 간병하는 일이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고이 간직하고 계신 그런 꿈이 있지는 않나요?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하며 미뤄두고 계신 그런 소원 말이에요. 철수 씨에게도 그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세계 여행, 그것이었죠. 신혼 때부터 아내 순자 씨와 함께 꿈꿔왔던 그 여행 말이에요. 거실 벽에는 30년 넘게 색바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퇴근 후 그 지도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아내와 함께 상상하곤 했어요. 여보, 우리 프랑스 에펠탑 아래서 손잡고 사진 찍어보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도 타보고 일본 교토의 조용한 절에서 마음도 정화하고, 그런 소소하지만 간절했던 꿈들을 둘이서 나누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곤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늘 바빴어요. 회사에서는 경쟁이 치열했고 승진을 위해서는 밤늦도록 야근을 해야 했어요. 집에서는 민호와 수진이의 학원비며 교육비며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아내도 그런 남편을 묵묵히 이해해주며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둘이서 여행 많이 다니자.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하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은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떠났고 철수 씨도 정년 퇴직을 맞게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시간이 왔구나 하며 부부가 함께 기뻐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했어요.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순자 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3년간은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간병하는 일이 철수 씨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여행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 아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때 철수 씨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함께 꿈꿔왔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 혼자서 뭘 한단 말인가 하는 절망감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철수 씨가 그날 아침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미한 희망 말이에요.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모셔두었던 그 낡은 세계 지도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먼지가 하얗게 쌓인 지도를 털어내며 펼쳐보니 젊은 시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었던 가고 싶었던 도시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파리, 로마, 도쿄, 런던, 뉴욕,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보시며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혼자서 하는 두려움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평온한 일상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인생 마지막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시겠어요? 철수 씨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오래된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켜셨어요. 윈도우 화면이 뜨는 것을 기다리시며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만 같았어요. 서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더듬거리며 세계 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정보들을 보시는 순간 철수 씨는 갑자기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항공료만 해도 파리까지 왕복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하나씩 계산해보니 한 달 여행에만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철수 씨의 연금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역시 꿈은 꿈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철수 씨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시고, 여보, 내가 정말 혼자서 여행을 떠나도 될까? 당신 없이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민호에게서 갑작스럽게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하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좀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민호의 말에 철수 씨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하는 서운함도 동시에 들었거든요. 고맙다 미나.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 연금도 있고 네 어머니가 저축해둔 돈도 있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만 살아야 하나? 아이들 걱정만 끼치는 늙은이로만 남아야 하나? 하는 자문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잠에서 깬 철수 씨는 거실로 나가서 다시 그 세계 지도를 펼쳐보셨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지도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결심이 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함께 못 간 그 여행을 나 혼자서라도 다녀올게. 당신 목까지 2배로 보고 느끼고 와서 당신에게 다 이야기해 줄게 하고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철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전에는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오후에는 근처 여행사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셨어요. 여행사 직원은
처음에는 혼자서 유럽 여행을 하시겠다고요 하며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철수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친절하게 도와드렸어요. 어르신, 첫 해외여행이시면 일단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언어도 어느 정도 통하고 교통편도 편리하거든요. 직원의 조언에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보자 하고 마음먹으셨거든요.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서 철수 씨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셨어요. 교토의 금각사, 오사카의 도톤보리, 도쿄의 아사쿠사, 하나하나 여행 코스를 꼼꼼히 적어가시며 마치 학생처럼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보시던 철수 씨에게 단골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철수 씨, 요즘 부쩍 활기차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할머니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시며 말했어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혹시 새로운 할머니라도 만나신 건 아니시죠? 하며 농담처럼 웃으셨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일본에 혼자 다녀오려고요. 철수 씨의 말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어머, 철수 씨, 이 나이에 혼자서 외국 여행을 하시겠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날 저녁 딸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동네 할머니가 아버지 소식을 전해 들으셨나 봐요. 아버지, 정말 일본 여행을 혼자 가시려고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도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철수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지만 수진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혹시 우울하신 거 아니에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우울하다고? 아니야, 수진아. 아버지는 오히려 요즘이 제일 생생하다.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철수 씨는 딸을 안심시키려 노력하셨지만 수진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간 철수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국내 여행부터 이런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반대 목소리들이 철수 씨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까지 남의 걱정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철수 씨는 혼자 조용히 결정을 내리셨어요. 여행사에 가서 일본 도쿄 3박 4일 자유여행 패키지를 예약하신 거예요. 항공료와 호텔비를 합쳐서 80만 원. 철수 씨의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금액이었지만 이번 한 번만 하고 용기를 내셨어요. 예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여권을 꺼내들고 비행기표 예약 확인서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60년 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혼자만의 모험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철수 씨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순자야, 나 드디어 용기를 냈어. 우리가 늘 꿈꿔왔던 그 여행을 비록 혼자지만 시작해보려고 해.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주겠지?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가 손을 잡고 낯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는 철수 씨의 일상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여행 가이드북을 사서 밤늦도록 읽어보시고 간단한 일본어 회화책도 구입하셔서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외우려 노력하셨어요. 아리가또, 스미마셍 하며 혼자 중얼거리시는 철수 씨를 보면 정말 설레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하지만 출발 3일 전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철수 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은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어요. 윤희,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봐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갔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셨을까요? 철수 씨는 그 순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셨을까요? 철수 씨는 그 순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하늘에서 주는 경고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하는 복잡한 마음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다가 반복되었거든요. 그때 문득 아내 순자 씨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조금 늦어져도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 목소리가 마치 지금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려 했어요. 순자야,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몸으로도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래,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지. 60년 넘게 미뤄온 꿈을 이런 작은 부상 때문에 또 포기한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하는 다짐이 솟아올랐거든요. 다음 날 철수 씨는 동네 정형외과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만 조심하시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하고 조언해 주셨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모레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의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여행을요? 혼자서 가시는 건가요? 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혼자 가보려고 하거든요. 철수 씨의 말에 의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네요.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이 파스를 가져가세요. 아프면 붙이시고 가끔 쉬어가시면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격려가 철수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 의사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나 갈 수 있어 하며 마음을 다 잡으셨거든요. 출발 전날 밤 철수 씨는 가방을 꼼꼼히 챙기셨어요. 여행 가이드북, 상비약, 여분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으시면서 내가 정말 내일 일본에 있을 거야 하고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내일 출발하세요? 혹시 마음 바뀌신 거 없으시죠?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아버지 괜찮다.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의사도 괜찮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철수 씨가 다독여 주셨지만 수지는 끝까지 불안해했어요. 아버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세요. 그리고 매일 안부 전해주시고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철수 씨는 뭉클해지셨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연락도 뜸했던 딸이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셨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공항 가는 지하철에서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지금 여행을 떠나는구나.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모험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어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여행객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그 사이에서 홀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철수 씨의 모습이 조금은 외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철수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정말 국경을 넘는구나. 대한민국을 벗어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거든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철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신혼부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역시 혼자서 일본 가이드북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는 용기가 났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철수 씨는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순자야,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우리가 꿈꿨던 그 여행을 드디어 시작했어. 하고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씀드렸어요. 2시간 반의 비행 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철수 씨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셨어요. 일본 공무원이 곤니치와 하고 인사하자 철수 씨도 어색하게 곤니치와 하고 답례하셨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도쿄의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철수 씨는 감격했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한글이 아닌 일본어 간판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외국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호텔까지 가는 전철에서 철수 씨는 창밖 풍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도쿄의 빌딩들, 거리의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특히 전철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철수 씨는 잠깐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여기까지 혼자서 왔구나 하는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창문을 열고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철수 씨는 깊은 숨을 쉬셨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순자야, 여기 정말 아름다워. 당신도 함께 보고 싶었을 텐데 하며 아내를 그리워하셨어요.
첫날 저녁은 호텔 근처 작은 라멘집에서 드셨어요.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당황했지만 가게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일본 라멘의 맛에 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하며 감탄하셨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 씨는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간식과 물을 사셨어요. 계산대에서 아리가또 하고 인사했을 때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철수 씨는 하루를 돌이켜보셨어요. 아침에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도쿄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딸 수진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셨어요. 수진아, 아버지 무사히 도쿄에 도착했다. 걱정 말아라. 몇 분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몸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딸의 따뜻한 메시지에 철수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수 씨의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본격적인 도쿄 관광을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철수 씨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뜻깊은 여행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철수 씨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뜻깊은 여행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철수 씨는 일찍 잠에서 깨셨어요.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부터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도쿄의 이른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이 보였어요. 일본에서 맞는 첫 아침이구나 하며 철수 씨는 깊은 감회에 젖으셨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드시고 오늘의 일정을 점검해 보셨어요. 가이드북에 표시해둔 곳들, 센소지절, 우에노 공원, 아사쿠사 거리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오늘은 정말 많이 걸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발목도 어제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았고 파스도 붙여놓으셨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철수 씨는 도쿄의 아침거리를 찬찬히 둘러보셨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서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한국처럼 떠들썩하지 않고 각자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시작되었어요. 노선도를 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뒤섞인 일본어 표지판들을 보며 철수 씨는 당황하셨어요. 센소지 하며 가이드북과 노선도를 번갈아 보시는데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시던 철수 씨 옆으로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 일본 할머니는 철수 씨의 당황한 모습을 보시고는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Are you okay? Do you need help? 어눌한 영어였지만 철수 씨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철수 씨는 가이드북을 펼쳐서 센소지 사진을 가리키며 I want to go here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아리가또 고사이마수. 철수 씨가 깊이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사람들의 친절은 어디나 똑같구나 하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이에요. 전철을 타고 아사쿠사역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어요. 역에서 나와도 센소지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젊은 일본 남성이 도움을 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찾아서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셨죠. 드디어 센소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탄성을 질렀어요. 거대한 빨간 등록 가미나리문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와, 정말 웅장하다. 철수 씨는 넋을 잃고 바라보셨어요. 가이드북에서만 보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꿈만 같았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순자야, 이 멋진 풍경을 혼자 보고 있으니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에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신만 홀로 서 있으니 문득 외로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금세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순자가 함께 있어. 내 마음속에 늘 함께 있잖아 하며 아내를 떠올리시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센소지 절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시는 철수 씨. 일본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향을 피우는 곳에서 연기를 몸에 쐬는 사람들을 보며 저것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해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이 향연기가 우리 몸을 정화해 준다고 하네. 당신 건강도 빌어줄게 하며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 나카미세 상점가로 향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전통 상점들과 먹거리 가게들을 보며 철수 씨는 마치 조선시대 시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가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타코야키, 야키토리, 멜론빵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주문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한 가게 앞에서 한참 망설이시는 철수 씨를 본 가게 아주머니가 영어와 손짓을 섞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타코야키의 맛에 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 신기한 맛에 연신 감탄하셨거든요. 이런 음식도 있구나. 정말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도 많구나 하며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오후에는 우에노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철수 씨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벚꽃 시즌은 이미 지났지만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철수 씨. 발목이 조금 아프기 시작했지만 무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거든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피크닉,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디든 비슷하구나. 행복을 찾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고 철수 씨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일본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코리안.
하고 물어보시는 할아버지.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 코리아 굿 컨트리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왔는지, 여행은 어떤지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시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셨어요.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철수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와 헤어지며 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정말 신기하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만은 통할 수 있구나.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 씨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도시락과 맥주 한 캔을 사셔서 호텔 방에서 저녁을 드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많은 사람들의 친절도 느꼈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했고 철수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딸 수진에게 오늘의 여행 사진들을 전송하며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오늘 센소지라는 유명한 절도 가보고 우에노 공원에서 휴식도 취했다. 일본 사람들 정말 친절해. 곧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사진 잘 봤어요. 정말 즐거워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내일도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철수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오늘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다시 한번 펼쳐졌어요. 그리고 꿈 끝자락에서 아내 순자 씨가 나타나 여보,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하고 말해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어제의 경험이 큰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하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인 셋째 날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건은 철수 씨의 여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날인 셋째 날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건은 철수 씨의 여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셋째 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몸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한층 가벼워졌어요. 내가 정말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도쿄 마지막 날. 하루쯤은 여유롭게 보내자 하고 마음먹으셨어요. 계획했던 곳들을 다 돌아봤으니 오늘은 그냥 천천히 도쿄 거리를 걸어보고 싶으셨거든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캐리어를 맡겨두신 후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로 나오셨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신주쿠 공원. 도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라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신주쿠역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그 복잡함에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역 중 하나라는 말이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틀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신주쿠 공원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탄성을 질렀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특히 일본식 정원 부분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연못 위로 천천히 산책하시며 철수 씨는 깊은 평화를 느끼셨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들, 연못가에 늘어진 버들나무, 그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순자야, 여기 정말 아름다워. 당신이 좋아했을 풍경이야 하며 아내를 떠올리시는 철수 씨. 그때 연못가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할머니는 철수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셨는데 뭔가 쓸쓸한 표정으로 연못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철수 씨는 왠지 그 할머니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셨거든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 벤치에 앉으신 철수 씨. 할머니가 한국 사람인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친숙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셨어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철수 씨의 말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머, 정말 한국 분이세요? 여기서 한국말을 들을 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네, 서울에서 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여행 와서 철수 씨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도 정중하게 답례하셨어요. 저는 최영숙이에요. 도쿄에 사는 지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렇게 시작된 두 분의 대화. 영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본 남성과 결혼해서 도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숙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이들은 일본 사람이 다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손자까지 있지만 저를 한국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비록 외롭지만 아이들과는 소통이 되는데 이 할머니는 아이들마저 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국 땅에서 40년을 살아오시면서 느꼈을 그 외로움과 소외감은 어떠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철수 씨의 따뜻한 말에 영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젊을 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고 한국말 할 사람이 간절해져요. 두 분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영숙 할머니는 가끔 혼자 이 공원에 와서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릴 적 고향 마을 냇가가 떠오른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 한국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철수 씨가 물어보자 영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가고 싶죠. 하지만 이제는 아는 사람도 없고 고향집도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게다가 이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늦기 전에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영숙 할머니는 40년 동안 그리워만 하다가 이제는 돌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리신 거였거든요. 할머니, 전 이번이 첫 해외여행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후에 용기를 내서 나온 거거든요. 철수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영숙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이 나이에 처음 해외여행을 혼자서 오신 거예요? 할머니의 놀라움에 철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네.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도 많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영숙 할머니가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도 혼자서는 한국에 가볼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65세에 시작했는걸요. 철수 씨의 격려에 할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기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철수 씨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후 두 분은 함께 공원을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영숙 할머니가 도쿄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시고 철수 씨는 한국의 근황을 들려드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 할머니가 근처 작은 한국 식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사장님도 한국 분이세요. 고향 음식 먹고 싶으시면 할머니의 제안에 철수 씨는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그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흰밥을 먹으며 두 분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영숙 할머니는 40년간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털어놓으셨고 철수 씨는 아내를 잃고 느꼈던 상실감과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셨어요.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어서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철수 씨도 뭉클해지셨어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해는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소중한 만남을 그냥 끝내기가 아쉬웠거든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언젠가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고향 음식도 대접하고 싶어요. 철수 씨가 명함을 건네드리자 영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받아주셨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 물론이지요, 할머니. 저도 65세에 첫 해외여행을 했는걸요. 할머니는 아직도 시간이 많으세요. 헤어지는 순간 두 분은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셨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국 땅에서 만난 두 노인의 우정, 그 속에는 깊은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철수 씨에게 영숙 할머니는 거울 같은 존재였어요. 그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 거죠. 비행기에 탑승하며 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 반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겨우 3박 4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60년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철수 씨는 며칠 전에 자신을 떠올려 보셨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망설이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골목길이 새롭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동네 풍경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떠났다 돌아온 곳, 이곳이 바로 내 터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3일 동안 비어있던 집이 조용히 철수 씨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적막하고 쓸쓸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감사함이 들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 순자 씨의 영정 앞에 앉는 것이었어요. 순자야, 나 돌아왔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여행을 다녀왔어.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활기가 담겨 있었어요. 여보,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어. 센소지 절의 웅장함도, 우에노 공원의 평화로움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모두 당신과 함께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영숙 할머니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순자야,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늦기 전에 시작했는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셨어요. 똑같은 65세의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이제 뭘 해볼까 하고 혼자 중얼거리시며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쳐보셨어요. 빨간 펜으로 일본 도쿄에 큰 동그라미를 그으시며 여기는 이제 다녀왔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목표는 어디로 할까 생각하시다가 문득 영숙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분이 정말 한국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점심 무렵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다. 그리고 깨달았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철수 씨의 활기찬 목소리에 수지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달라지셨네요. 뭔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철수 씨는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너희들 걱정 끼치는 늙은이가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철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행 정보를 찾아보는 것. 두 번째 목표는 태국 방콕으로 정하셨거든요. 근처 할머니가 철수 씨, 요즘 부쩍 젊어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자 철수 씨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여행 다녀왔어요. 일본에 혼자서.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할머니의 감탄에 철수 씨는 뿌듯해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숙 할머니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어요. 철수 씨, 안녕하세요. 저 영숙이에요. 반가운 목소리에 철수 씨는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그런데 철수 씨, 정말 용기를 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해 보려고 해요. 할머니의 말에 철수 씨는 감격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제가 공항까지 마중 나가겠어요. 그리고 서울 구경 시켜드릴게요. 철수 씨의 따뜻한 제안에 할머니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순자야, 우리가 늘 꿈꿨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 비록 당신과 함께는 아니지만
당신의 목까지 함께 경험하고 있어. 그리고 깨달았어.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거지만 용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지도 몰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철수 씨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60년 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미뤄두고 계신 꿈이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늦었어 하고 포기하려 하시는 그런 꿈 말이에요. 철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함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철수 씨처럼 용기 내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그럼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기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